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엔캠 오늘 영상 찍어 드리는데 일단은 좀 있으면 2차 매수 타점이 옵니다. 우리가 엔캠을 21만 원, 22만 원에 그때 정리를 좀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밑에 구간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차 매수는 됐고 2차 매수 이제 곧 자리가 오는데 요거 일단 전환사채 관련돼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KB증권에서 제 생각에는 이 전환사채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자 수량 자체가 자 얼마죠? 2,500억이죠. 2,500억. 그 다음에 주당 20만 4,500원. 어차피건 이 전환가액이 좀 변경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KB증권에서 이 남은 수량을 인수를 하기로 했죠. 그쵸? 남은 수량을 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증권사 쪽에서 굳이 이거 인수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전환사채를 좀 인수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일반 공모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읽어보면 자 여기 읽어보면은 이 미달된 부분은 그러니까 청약이 2,500억을 했는데 뭐 500억이 미달됐다. 그럼 그런 부분은 KB나 대신해서 이렇게 남은 500억에 대해서 40%, 20%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해간다라는 건데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아무리 수수료를 먹는다고 하지만 수수료 먹는다고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저는 좀 저조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요번 조항을 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들 자 우리가 이제 날짜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공시에도 아마 있을 텐데 우리가 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가격 산정일이 언제인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정정된 걸 보면 11월 21일에 전환가액 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 가격, 그 다음에 3일 뭐 하루 전 가격.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요거를 가액을 정할 때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해서 가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전환가액 확정이 되는 날이 11월 21일이에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전환가액을 어떻게 비싸게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2주가라고 했을 때는 전환가액이 낮게 측정이 될 것이고 전환가액이 낮게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더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더 찍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또 악재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전환가액을 최대한 높이 올려서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전저점 구간, 이 텔레그램방 보시면 이쪽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15.7, 15.9, 14.7, 14.9 이렇게 1차, 2차 매사점을 잡아가기로 저번 주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 2차 매사점에 들어오는 거겠죠. 전저점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을 시켜놓고 말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엔캠의 전해에 관련된 공급기약 이슈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기약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엔캠이 거래하고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체에서 LG 치면은 자 보면 이쪽에 자 LG를 치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CATL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 10곳 등 중요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력한 행보를 보셨을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 엄청난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 장기 공급 계약.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SK온이 있고 그다음 뭐 삼성 SDI가 이렇게 있다. 얘네가 만약에 전액이 변액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죠? 이제 북미 쪽에 대형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엔캠이 유일한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싼 가격에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싼 가격. 중요한 건 뭐예요? 저렴하고 싼 가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IRA 법안이 결과적 시행이 지금 현재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이나 특히 이 전해액 관련돼서는 엔캠이 타격이 좀 받는 이유가 중국 기업이 전해액 관련돼서 워낙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죠. 1위, 2위를 앞서가고 있는데 이 미국에 대한 빈자리를 중국이 IRA 법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엔캠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IRA 법원의 시행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중국에 싼 저가형 수주로 들어오면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랑 SK온이랑 삼성 SDI도 결과적으로 공격적으로 엔캠이랑 공급 계약을 맺지는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IRA 법안이 시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전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엔캠이랑 공급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캠이 여기서 어떠한 딜이 좀 나왔을 것 같다.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엔캠은 장기 공급 계약으로 마진은 남기지 않고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냥 거의 원가에 좀 공급을 하는 계약을 하나 체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단 매출을 계속적으로 살려놓고 회사 공장을 돌리는 그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추후에 IRA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좀 비싼 수주를 맺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계약 규모는 예를 들어서 뭐 5조 뭐 이렇게 되는데 그쵸? 근데 이 계약이 뭐 10년짜리 그러니까 1년에 5천억을 공급을 하는데 마진이 잘 안 남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10년 공급 계약을 또 맺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엔캠이 반등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해액 관련돼서 장기 공급 계약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북미 쪽에서는 엔캠이 가장 큰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올 법하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으나 오늘 일단 분봉을 보면 자 분봉 보면 그냥 장 초반부터 밀렸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땅땅땅 밀어놓고 여기서 횡보 때리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쵸?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고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조선 쪽 빼고는 다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오 좀 괜찮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리튬을 좀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쪽 상황이 어때요? 괜찮은 데도 있죠. 괜찮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나쁜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뭐 금양 뭐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다 좋질 않아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IRA 법안 폐지는 하지 못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또라이기 때문에 폐지할 것 같지만 폐지는 못하지만 축소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공화당 의원들 있죠. 공화당 트럼프 쪽 공화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주 있잖아요. 이 주에 이 IRA 법안 관련된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화당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은 주라고 하죠. 그 주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축소되면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는 절대 될 가능성은 없고 저는 축소 의견이 좀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엔캠 쪽에는 뭐가 됐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좋은 상황으로 갈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고통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고통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캠 관련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 나왔을 때 전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얘가 무조건적으로 위로 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서 급등 나온다. 요 부분은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엔캠을 들고 있다라고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 차트 모양상으로 봐서는 삼각수렴 이탈이 나왔죠. 삼각수렴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전 저점 구간 지지선에서 1차적인 반등 모멘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구간 내가 엔캠을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요, 제가 번호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 자 9201 6329로 자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11월 달에는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고 있고 지금 1600분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11월 달에 많이 받아봤자 2000명 이상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쉬어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 달려와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단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좀 시켜드릴 거니까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010 9201 자 6329로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고 분명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엔캠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는 결과적으로 2023년도에 IRA 법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부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우리가 지금 바이오가 시장에서 잘 오르고 있는 거를 보실 겁니다. 그죠? 몇 년도 24년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곧 통과를 할 거예요. 생물보안법이 이제 트럼프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IRA 법안도 바이든 서명하고 나서 폭등이 시작된 것처럼 생물보안법도 트럼프가 서명하는 순간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규제를 합니다. 누가 규제해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하지 마라. 미국 기업들한테. 이거 다 수혜 우리나라로 오겠죠. IRA 법안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저가형 수주를 못 받게끔 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아서 2차전지가 올라간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쪽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히든 종목 하나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엔캠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010 9201 자 6329로 엔캠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이러한 차트 보는 기법까지 남겨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또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